우리 사람들에게는 기능적인 제한을 줄이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신체 활동의 필요성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규칙적인 신체 활동, 규칙적인 움직임, 우리 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청년 계층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에게 필요하겠죠. 모든 연령에게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신체 활동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신체 활동이 이루어짐은 청년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앞서 여러분들이 사회 서비스의 개념과 이해에서 사회 서비스는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배우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청년들의 신체 활동, 신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을 우리가 굉장히 다각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그림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청년을 우리가 이제 흔히 연구에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청년에 대한 연구를 한다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실태 조사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을 횡으로 잘라 보잖아요. 생활 실태를 파악한다. 지금 현재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청년들은 지금 소득이 얼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교육을 얼마를 받았으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생활 실태로 파악한 청년과 관련된 연구이죠. 학부모 특성으로는 저출산으로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입니다. 아동의 특성은 형제 자매 수가 적어져 사회성 발달이 과거에 비해서 매우 늦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관심에 매우 예민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낮은 편입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예전에는 한 반에 30명 또는 뭐 32명 이렇게 한 반의 아이들이 선생님과 수업을 했다면 그 아이들이 명수가 적다고 해서 교육이 훨씬 더 쉬워진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 교사는 학급의 교사뿐 아니라 방과 후 교사 또는 돌봄에 만나게 될 여러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교육에 대해서 더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의 부모님 나이대가 30대, 40대 정도 나이대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사실은 교육이 굉장히 질이 좀 낮고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촌지도 있었고 사회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그때 공부를 배우셨던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의 부모가 되고 나서 본인이 겪었던 경험으로 인해서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게 아닌가라고 선생님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이용권이란 사회 서비스 이용자가 사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해서 일정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얘기합니다. 저희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바우처가 발급이 되고 이용자는 그 카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싶은 제공기관에 방문해서 결제하는 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